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학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삼가함수이고요. 하나는 미분적분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삼가함수라든가 미분적분학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 강의를 패스해 주시고요. 조금 혼동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2배속 정도로 한번 가볍게 넘겨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이 아주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적으로 한 번쯤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삼가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삼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와 각도와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 삼가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밑변, 여기를 높이, 여기를 우리는 빗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밑변의 길이를 제가 편의상 A라고 하고요. 높이의 길이를 B, 그리고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이 C와 밑변 간에 이루는 각을 제가 세타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삼각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공부를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먼저 사인 볼게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빗변분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분의 B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빗변과 밑변과의 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분의 A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밑변분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분의 B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식을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B에 관한 식으로 쓰면 얘랑 곱하면 되죠. C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은 C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B라고 하는 것은 C 사인 세타이구나. A라고 하는 것은 C 코사인 세타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그렇게 많이 듣던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 볼게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것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이 빗변의 제곱이다 이거죠. 어디에서? 이 직각 삼각형에서. 그러면 이 식을 적어보게 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은 C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요 B의 제곱은 C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얘가 C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C를 약분을 해주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요거의 값이 요 C의 값이 1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1이다. 그러면 요 C 값이 1이라는 얘기는 얘가 1이다. 얘도 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높이는 사인의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이 가로는 밑변은 그죠? 밑변은 코사인의 함수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코사인의 함수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 세타 값에 따른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의 값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직각 삼각형 세 가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는 30도, 여기는 직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러한 삼각형. 여기는 45도. 직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여기는 6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각도는 30, 45도, 60, 0도, 90도예요. 맞나요? 이때 이 비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 30도죠? 그럼 여기는 60도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가 60도죠? 여기는 30도란 얘기예요. 왜? 여기는 직각이기 때문에. 그럼 얘랑 얘랑은 같다는 얘기네요. 그죠? 비율이 2대 1대 루트 3 됩니다. 그럼 얘는 똑같이 2대 1대 루트 3이란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뭐 1, 2, 3이네요. 1, 2, 3. 맞죠? 자, 45도일 때는 얘네들의 비율이 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타 값에 대해서 세타가 0도일 때, 30도일 때, 45도일 때, 그리고 60도일 때, 90도일 때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볼까요? 0도, 사인 0도는 0이에요, 0. 뭐 사인 0은 0이다. 사인 0은 뭐다? 0이다. 30도 보겠습니다. 사인, 그죠? 사인 2분의 1 되겠네요. 45도 볼게요. 사인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죠? 60도 사인 2분의 루트 3. 90도는 1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 볼까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0도는 1 됩니다. 1. 코사인 보겠습니다. 코사인 맞죠? 코사인 2분의 루트 3. 코사인 루트 2분의 1. 그죠? 코사인 2분의 1 되네요. 얘는 0 됩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A분의 B, 이 C가 같잖아요. A분의 B, 이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얘로 나누면 탄젠트 값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는 0 될 것이고요. 얘로 나누면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얘로 나누면 1이 되고요. 요것으로 나누면 루트 3. 1을 0으로 나누면 무한대겠네요. 그죠? 네, 무한대가 되더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각도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를 돌면 360도죠. 그럼 이 360도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탄젠트는 배제를 하고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각도에 따라서 좀 구하는 스킬이라면 스킬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좌표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얘는 우리가 X축이다 라고 하고 얘를 Y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X축 여기를 플러스, Y축 여기를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반대쪽은 여기는 얘는 X축이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Y축인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세타라고 볼게요. 그리고 또 이러한 각도가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도 세타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도 얘를 세타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어떠한 벡터가 이 각도일 때의 값이 얼마이냐 또는 이 벡터일 때의 값은 사인 값은 얼마이고 코사인 값은 얼마이냐 이걸 내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쉽게 계산하고 싶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벡터일 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알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뭐 계산기를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기를 누르지 않고도 그냥 저거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30, 45, 60도에 대한 이 값을 알고 있다면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전기에서 3상에서 대부분 30, 45, 60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삼각형에서 이 세로축은 사인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가로축은 뭐라고 했어요? 코사인의 값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빗변이다. 빗변이 1이면 얘 세로축이 사인의 값이고 가로축이 코사인의 값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부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볼게요. 부호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사인은 세로축이 사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사인의 값이 여기에서의 사인의 값이 부호가 어떻게 돼? 여기는 y가 뭐예요? 플러스죠. 여기랑 여기랑은 얘는 플러스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y가 마이너스잖아요. 사인 값은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세로축이. 그러니까 얘는 y축은 사인과 관련이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 위에는 플러스, 여기 아래는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은 가로축이라고 했어요. 코사인은. 그럼 얘는 x랑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x축이 여기는 플러스이고 이쪽은 마이너스네. 그럼 코사인은 여기 있는 애들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값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먼저 부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 있을 때는 각도가 0도에서 여기 0도 우리 이거 안 썼네. 그렇죠? 여기는 0도, 여기는 90도,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인데 이 각도 세타가 여기에 있을 때는 사인 값도 플러스, 코사인 값도 플러스이고 얘가 90도를 넘어가면 여기에는 얘는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고 코사인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다 둘 다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얘는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얘가 여기 있는 거. 자, 요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세타는 0보다는 크고 90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얘는 여기 0을 기준으로 90 더하기 세타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90도 더하기 세타. 맞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0도죠. 그럼 얘는 180도 더하기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사인 90도 플러스 세타, 코사인 90도 플러스 세타. 그죠? 자, 사인 180도 플러스 세타, 코사인 180도 플러스 세타. 이렇게 볼게요. 자, 얘는 분명히 90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예요. 여기. 그죠? 그럼 얘는 틀림없이 사인 값은 플러스 값이고요.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여기 쓰죠. 플러스 마이너스. 틀림없어요. 근데 여기가 90이잖아요. 90이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요. 사인은 뭘로 바꾸라고요? 코사인. 그리고 세타 이렇게 바꿔요. 코사인은 뭘로 바꾸라고요? 사인. 이렇게 바꾸라고요. 안 어렵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애 볼게요. 여기 있는 애. 180% 세타. 그럼 얘는 틀림없이 사인 값도 마이너스고 코사인 값도 마이너스고 그럼 얘가 사인, 코사인 얘 무조건 틀림없이 뭐라고요? 값이 마이너스 값이라고요. 무조건. 틀림없어요. 근데 여기가 180이잖아요. 180. 그럼 그대로 와요. 사인 세타. 180 틀림없어요. 사인 세타. 이렇게. 코사인.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안 어렵죠? 그럼 여기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인 120도. 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인 90도 플러스 30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얘 90 플러스 30도에서 여기에서는 사인 값이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죠? 플러스. 여기 90이니까 뭘로 바꾸라고요?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얼마인가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얘 값이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냥. 끝. 자, 코사인 240도 이렇게 볼게요. 코사인 240도.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코사인 180도 더하기 60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죠? 여기 180도야. 그럼 여기란 얘기잖아요. 여기. 무조건 코사인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얘가 180이니까 그냥 그대로 코사인 60도. 이렇게. 코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1. 여기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건 뭐예요? 계산기 누르면 나와요. 근데 왜 이거를 알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의에서 설명하다가 자, 뭐 코사인 240도 뭐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지. 그쵸? 도움이 된다는 거고 이 안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코사인 24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셔도 되고 뭐 조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뭐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편하다 이거예요. 몰라도 문제는 없지만 알면 조금 더 유용하게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여러분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분과 적분에 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분 적분. 미분 적분. 미분은 뭘까요? 두 번째 미분과 적분. 자,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사실은 거부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한 미적분학을 1년 정도, 한 2학기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쉬운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배웠던 미분 적분학을 모두 다 전자기하기나 회로 이론 모두 적용하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적용하더라. 전공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미분 적분에 대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더 조금만 아셔도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정도만 잘 숙지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자기학을 공부하시는 데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분. 여기에서 미자라고 하는 것은 미세하다 할 때 그 미자예요. 분은 나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풀어서 쓰면 미세하게 나눈 부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미분 이거예요. 적분은 이 미세하게 나는 요 부분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부분을 뭐한 거다?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떠한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엔 뭐냐면 어떠한 면적을 구한다 또는 어떠한 최적을 구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을 자꾸 모으면 뭐가 되나요? 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선을 자꾸 모으면 뭐가 되나요? 바로 면이 됩니다. 그럼 이 면을 자꾸 모으면 바로 최적이 되는 거죠.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적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미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념적인 거죠.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수학적인 스킬이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수학적인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예요. 어떠한 함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x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얘는 어떤 x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fx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겠습니다. x를 집어넣으면 fx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때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왔더라. 그럼 나는 요 점에서 뭐를? 기울기를 알고 싶어요. 기울기라는 건 뭐죠? 결국에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분의 fx에 대한 변화량이라는 얘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x에 대한 변화량이 있겠죠. 그럼 얘를 제가 편의상 dx라고 써보겠습니다. dx. 그러면 결과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화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변화량이 dfx만큼 변화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미분은 뭐라고 했죠?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기울기니까 dx분의 dfx구나. dx분의 dfx구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dx분의 dfx를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겠네요. 결국에는 얘는 뭐예요? fx라고 하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뭐하라? 미분하라 이거예요. 이게 미분에 대한 기호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fx 다시 얘를 fx를 미분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니까. 미분은 결국은 뭐다? 기울기를 구하는, 어떠한 지점에서의 기울기, 변화량을 구하는 것이 미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적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적분을 보면 적분은 뭐라고 했죠? 면적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제가 똑같이 x라고 하고요. 여기를 fx다라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얘에 대한 변화량이 아닌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x라고 하는 값을 넣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나오나요? fx라는 값이 나오겠죠. 여기다 x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여기는 fx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요 dx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얘가 이런 dx가 돼요. dx. 그리고 요것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막대기가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의 면적은 뭐가 될까요? dx 곱하기 요게 길이가 dx고 높이의 길이가 fx예요. 그럼 얘를 곱한 게 이게 면적인 거죠. 그럼 얘는 우선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제가 면적을 구하려면 얘 곱하기 얘란 얘기예요. fx의 d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요게 dx라고 하는 건 아주 미세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나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더할래. 여기를 다. 그럼 뭐예요? 얘를 다 더할래. 요게 적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인테그럴 이렇게 얘기하죠. 인테그럴 fx dx. 즉 뭐예요? fx를 x에 대해서 뭐예요? 적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쪽으로 가면 적분이고 왼쪽으로 가면 미분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적 스킬을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적 스킬. 미분과 적분. 일반 지수함수와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x의 n승이라고 하는 애를 x의 n승, x의 1승, x의 2승, x의 3승을 x에 대해서 제가 미분하겠습니다. 이게 미분하라는 뜻이잖아요. dx, d. 미분하라. 맞죠? 그럼 얘는 x의 n승에서 n에서 1을 빼요. x의 n-1. n에서 뭐라고요? 하나를 빼라고요. 그리고 요 n 값을 곱해주면 얘가 미분이 돼요. 끝! 이게 미분의 끝이에요. 이게 끝이다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미분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적분을 한번 볼게요. x의 n승에 대해서 dx에 뭐하라? 적분하라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게 x의 n승이잖아요. 그럼 x의 n에다가 하나를 더해요. n 플러스 1. 여기는 뺐는데 여기는 더하라네요. 그죠?
여기는 곱했어요. 여기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돼요. n 플러스 1분의 1로 나누면 돼요. 이게 적분 끝. 이 적분 끝이에요, 이거. 이렇게. 끝.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x의 3승인 l을 제가 미분할게요. 미분해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n의 값이 3인 거잖아요. 그죠? n의 값이 3인 거예요. 그럼 자, x의 x의 2 되죠. 3에서 1 빼라고요. 그리고 3이 앞으로 나오라고요. 이렇게. 미분한 거예요, 지금.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3은 상수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n은 2죠. 여기서 1을 빼요. x의 1. 그 2가 앞으로 나와요. 2.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6 되죠, 뭐 6. 그죠? 3 곱하기 2니까 6이잖아요. 6, x의 1승이 된다고요. 얘는 6x의 1승이구나. 6x의 1승. 자, 다시. 6은 상수죠. x의 1승이니까 여기서 1 빼면 x의 0. 그리고 1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6 곱하기 1은 6. 모든 수의 0승은 1. 얘는 6 돼요. 이 한 번 더 미분할게요. 0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수를 미분하면 0 됩니다. 어떠한 상수든 간에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0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적분해 볼게요. 그럼 얘를 거꾸로 이렇게 하면 적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적분이다 이거예요. 맞죠? 그럼 얘를 그대로 6 dx 인테그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6 x의 제로 d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x의 영승이죠. x에 여기다 1 더하면 1. 그죠? 6은 원래 있던 상수잖아요. 6. 그죠? 여기서 1로 나누면 되잖아요. 이걸로. 1로 나눠도 그냥 6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6 x의 1승. 자, 여기서 한번 적분할게요. 6은 그대로 있어요. 6. x의 1승 여기서 1 더하라고요. x의 2승. 그쵸? 그럼 2로 나눠요. 그죠? 요 2로 나눈다고 2분의 1. 맞나요? 6 곱하기 2분의 1이면 3 되겠네요. 3x제곱 되나요, 이거? 3x의 제곱. 한 번 더 해볼게요. 3 상수. 자, x의 2니까 2. 하나 더하면 3 돼요. 그리고 3으로 나눠요. 그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1. 그러니까 얘는 x의 3승 이렇게 돼요. 적분 끝. 그쵸?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x의 1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인테그랄 x분의 1의 dx라는 값이 나와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자, x분의 1의 dx는 자, x의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여기다가 1 더하면 x의 제로 0분의 1 이렇게 돼요. 뭐가 돼요? 무한대. 맞나요? 무한대가 되잖아요. 0분의 1은 뭐예요? 무한대라고요. 자, 적분이 뭐라고 했죠, 제가? 적분은 면적을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얘가 x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면적을 다 더하면 뭐가 돼요? 무한대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무한대가 되니까.
면적을 구하면 이 무한대 더하기 아무거나 더해도 다 무한대가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실제 무한대겠죠. 그런데 어떠한 구간에서 x 이퀄 1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어떤 적분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nx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lnx다. 무한대가 아니라고요. lnx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lnx는 뭐냐? lnx는 뭐냐? 자연 로그의 값이다. 이게 뭐예요? 로그 2의 x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인 거예요. 로그 함수. 그럼 로그 함수는 뭐냐? 로그 함수는 뭐냐? 이거예요. 해보세요. 2의 제곱은 여러분들 뭐예요?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야, 얘 x 이렇게 썼는데 너 이 x 뭐야? 그럼 뭐 여러분 어떻게 해? 아, 4는 2의 제곱이니까 x는 2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야, 2의 x가 3이야. 그럼 x는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는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계산기 누르면 나와요. 이거는. 즉 지수함수와 이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10에 x는 100이야. 그럼 x는 얼마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아,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x는 2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야, 10의 x는 3인데 x는 얼마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아, x는 로그 10의 3이야 이렇게 한대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상용로그라고 해요. 상용로그. 10이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시하고 얘는 이렇게 하면 아, 얘가 밑이 10인 함수구나. 상용로그.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용로그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개 더 해볼게요. 그럼 ln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2의 x는 3이야. x는 뭐야? 그럼 다음 뭐 어떻게 해요? x는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조금 특별하다. 특별하다라고 해서 로그 2의 그때 얘를 ln 이렇게 쓰자 이거. ln 3 이렇게 쓴 거라고요. 여기 2는 자연상수잖아요. 2.7 뭐뭐뭐뭐뭐뭐 미분해도 똑같고 적분해도 똑같은 그 값이에요. 이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냥 여러분들이 로그 함수는 그런 건데 ln x분의 1의 dx를 적분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냥 ln x다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x분의 1의 dx를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x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로그 함수에 대한 어떠한 특징들이 있겠죠. 특징을 알아야 된다. ln 1은 0입니다. ln a, b라고 하는 것은 ln a 더하기 ln b라고 쓸 수 있어요. 나눠 쓸 수 있는데 여기 더하기가 돼요. ln b분의 a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n a 여기 나누기잖아요. 마이너스 ln b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ln b분의 a는 b의 a승이에요. 그럼 얘는 a를 앞으로 나눌 수 있어요. a의 ln b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이거는 로그 함수의 어떤 성질이에요. 성질. 뭐 하란 얘기예요? 이 성질이라니까 외우란 얘기죠. 왜 이렇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외워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미적분을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미적분. 삼각함수의 미적분. 이 삼각함수의 미적분에서는 사인과 코사인만 하겠습니다.
그럼 사인의 함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릴 수 있나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인 세타가 되겠죠. 뭐 사인 x 이렇게 써볼까요? 뭐 x를 쓰든 세타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세타면 세타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의 함수는 어떻게 되냐? 라고 봤더니 함수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죠? 얘는 코사인의 함수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미분적분을 보자 이거죠.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외우면 돼요. 간단하게 자 외우겠습니다. 사인 x를 dxt 뭐하란 얘기예요? x에 대해서 뭐하란 얘기죠? 미분하라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돼요. 코사인 x 이렇게 돼요. 그러면 코사인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됐으니까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사인이 되겠죠. 그죠? 사인 x가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뭐 하면 돼요? 외우면 된다. 외우면 된다. 그죠? 외우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제가 뭘 한 거예요? 미분한 거예요. 미분. 미분했죠. 이렇게 하면 미분. 그럼 적분 한번 해볼까요? 적분. 적분은 인테그럴 사인 x의 dx인 거잖아요. 얘를 x에 대해서 뭐 하라? 적분하라.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사인에서 적분하면 코사인이 돼. 코사인 x.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코사인 x를 적분하면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적분이라면서요. 사인 x가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적분이에요. 뭐 하면 돼요? 암기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는 번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테일러 곱수라는 이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고요.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sin x라고 하는 걸 테일러 곱수로 표현하면 x의 마이너스 3 팩토리얼의 x의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의 x의 5승 마이너스 7 팩토리얼의 x의 7승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을 테일러 곱수로 표현하면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의 x의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의 x의 4승 마이너스 6 팩토리얼의 x의 6승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sin x를 있잖아요.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이 x 미분은 뭐죠? 1 마이너스 이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을 볼게요. 그럼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뜻해요. 3 팩토리얼은 x의 3승이잖아요.
그럼 얘는 상수인 거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3x의 제곱이 되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럼 여기에서 3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여기는 얘를 이렇게 쓸 수,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이구나. 그러니까 뭐야? 1씩 빼져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여기서 숫자 하나씩 빼진다고요.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이구나. 그럼 여기는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제곱이구나. 여기는 6 팩토리얼 분의 x의 6승이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보면 얘랑 같다고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는구나. 그럼 얘도 코사인 x를 미분해보면 얘 미분하면 0 되죠. 그럼 마이너스 얘는 1 팩토리얼의 x의 1승 플러스 3 팩토리얼의 x의 3승 마이너스 5 팩토리얼의 x의 5승. 사실 이게 점점점을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의 x의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의 x의 5승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요. 이게 뭐예요 이거? 사인 x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있더라.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한 또는 뭐 전기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삼각함수 그 다음에 미분적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한 번씩 보시고 본격적인 공부를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